안녕하십니까, 하이퍼 리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특례전형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인 고려대,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아주대, 그리고 인하대학교 외과 지필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과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는 그게 이제 고려대, 한양대, 아주대학교, 인하대가 있고요. 이 학교별로 특색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먼저 이 학교별로 시험 양상이랑 그리고 이번 연도에 어떻게 출제될지,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합격을 당락하는 경우 이제 예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필고사를 많이 맞추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 그러니까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을 얼마만큼 잘 맞추는가라는 것이 사실 이제 의학과에 이제 합격을 하고 불합격을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학교별 특징이 조금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간단히 기출 이제 문항을 분석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 객관식은 사지선다고요. 주관식 10문제랑 객관식 10문제, 합이 20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는 전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객관식이고요. 객관식이다 보니까 오지선다 문항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먼저 짚어야 되실 거는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관식 문항이 이제 10문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 자체의 난이도랑 관계없이 주관식 자체의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객관식이 사지선다라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는 조금 이제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주관식 이제 문항이 10문제다 보니까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조금 확인하기가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좀 불확실하다는 게 체감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이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지선다를 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20문항, 그리고 주관식이 5문항 이내라고 이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보통 5문항이 이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이제 분석은 자세한 것은 이제 저번 시간에 찍었던 영상을 찾아보시면 한양대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하대학교와 이제 아주대학교는 인하대학교는 이제 20문항, 그리고 아주대학교는 25문항,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조금 짚으셔야 될 게 고려대학교하고 이제 한양대학교는 전통적으로 국내 기준에서 수능 가형 범위, 그러니까 이과 범위 시험 범위를 주로 이제 내던 학교입니다. 근데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는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내 고등수학 전범위 과정 을 다루던 학교고요.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벡터를 제외한 국내 수학 전범위를 다루던 학교입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모집 요강,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모집 요강을 보면 인하대학교도 그렇고 아주대학교도 그렇고 국내 수능 가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수능 가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번 연도가 조금 특이하게 이제 기하 벡터가 빠지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미적분, 이과 같으면 미적분 한 영역에서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학 1, 그리고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사실 이제 미적분 2에 그 수학 2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적분을 공부한 학생들 같으면 그러니까 수학 2를 어느 정도는 안 봐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 미적분을 조금 더 이제 잘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학 2도 조금 이제 보는 걸 우선은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하와 벡터가 이과 시험 범위에서 이제 제외되는 이제 유일한 이제 학년, 그러니까 이번 연도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교별 차이는 그러니까 문항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교별 트렌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주로 문제를 내는 스타일, 그것만 조금 잘 준비하시면, 그러니까 의학 계열을 준비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별로 이제 특징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려대학교 같으면 주관식 10문항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주관식 10문항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주관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조금 이제 체감 난이도가 조금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개념 확인 문항이랑 벡터 문항을 이제 19학년도, 그러니까 전전년 학년도 입시에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스타일로 냈었는데요. 이번 연도, 그러니까 2020학년도 기출 문항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개념 확인 문항, 잘 내던 개념 문항, 확인 문항이랑 그다음 벡터 문항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왔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제 애매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 개념을 이제 물어보던, 그러니까 이것이 참이니 거짓이니 옳니 그르니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그러니까 이번 연도 2020학년도 시험 문항에는 그러니까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벡터도 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많이 국내 기준에서도 그 이과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벡터 문항이 19학년도에는 꽤 많이 이제 출제되었다가 한때 이제 기하 벡터에서 조금 단순한 유형들, 좀 비교적 학생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공간 도형 방정식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속도 가속도 그리고 2차 곡선에서 이제 출제되는 경향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경향이 조금 이제 없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객관식 열문항 그리고 주관식 열문항이고 그리고 문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한다라고 조금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공부하기 조금 이제 까다로운 영역이기는 한데요. 한양대학교 이제 잠깐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한양대학교 같으면 그 기출 문항들을 뭐 2018학년도, 2019학년도 그리고 2020학년도 문항들을 보게 되면 한양대학교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이 비슷합니다. 네, 이제 몇 문제 이제 좀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들,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을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한양대 문항은 네,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고려대학교는 그 매년 이제 문제 유형이 사실은 조금 이제 좀 특이하고 조금 다른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는 그 20문항 전체가 평균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이 다 어렵다는 게 사실 이제 재외국 및 특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가 5월달, 6월달쯤부터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귀국을 해서 보통 한 2달, 3달 정도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방학 때, 그러니까 저학년 10학년, 11학년 때 겨울방학, 여름방학 같은 기간을 이용해서 국내에 이제 수학을 접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조금 수학 겉핥기식으로 그러니까 공식을 외운다거나 아니면 기본 뻔한 유형 문제들을 이제 주로 풉니다.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 문제 스타일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학생들이 이제 푼다고 해도 그냥 좀 공부 학습량, 그러니까 학습하는 양이 좀 많지 않으면 좀 그냥 외워서 푸는 스타일로 풀기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많은 편이라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유형이 조금 부정확하면 네, 상대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는 조금 많이 오래 깊게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그 합격을 좀 당락짓는 약간 뭐 그냥 합격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의학 계열을 지원한 학생들 같으면 사실 이제 몇 문제 이내로 틀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금 준비할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네,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문항 중에 한 20문항 정도 좀 많게 본다면 한 22, 3문항 정도는 늘 나오던 범위에서 나오던 스타일로 문제가 이제 출제됩니다. 네, 그리고 평균적인 그 문항들의 이제 평균적인 난이도를 본다면 고려대학교의 문항보다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이제 낮습니다. 물론 이제 범위 자체가 국내 기준에서 이제 이과 수학 범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뭐 수학 1, 수학 2 뭐 예전 같으면 뭐 미적분 1 같은 내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냥 이제 문제 자체가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용적으로 이제 어려운 거지 문제 유형 자체가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제 힘든데요. 그러니까 한양대 같으면 그런 문제들을 좀 뻔히 늘 내던 스타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그 문제를 준비하는 데는 아마 의학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으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킬러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한 3문제 가량, 네, 한 3문제, 2문제 가량 이제 내는 편이고요. 사실 이제 의학 계열을 의학 계열이 이제 합격을 하려 그러면 다른 사람과 이제 변별력을 둬야 되고 그 변별력을 두기 위한 곳이 사실은 이제 클레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따 뒤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집단식 대규모 수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다양한 학교들을 준비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재외국민 특례 전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필고사를 그러니까 수학 기준에서 한 80점 정도,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되면은 별 문제 없으면 그러니까 서류에 별로 뭐 문제가 없으면 합격한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 80%를 깔고 들어가야 하는 학교들이 이제 의학 계열이다 보니까 이 킬러 문제를 얼마만큼 잘 맞추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 킬러 문제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작년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보시면요. 사실 이제 킬러 문제가 사실 아까 이제 고려대학교처럼 사실 조금 이제 깊게 공부를 조금 이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조금 생뚱맞은. 그러니까 국내 기준에서 교과 과정에 살짝 이제 없는 내용이 좀 출제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특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살다 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국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국어에 이해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되는 또 경향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주대학교 말씀을 드리면요. 아주대학교도 늘 나오던 유형이 나오는 편입니다. 아주대학교 이제 기출 문제. 그러니까 아주대학교는
기출 문제가 조금 이제 특이하게 조금 이제 나오는 학교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최근 2년, 3년 경우를 보면은 기출 유형들이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문항을 조금 숫자만 바꾼 느낌. 그러니까 같은 문항인데 숫자만 조금 이제 바꾼 느낌의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네, 이번 연도에 이제 그 수학 시험 범위가 가형으로 이제 조금 바뀌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변할 가능성은 조금 띄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트렌드를 봤을 때는 사실 크게 전년도 기출에서 그러니까 미적분 가형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출 문항은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이 기출 문항이 좀 이제 간단한 기출 문항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 이제 어려운 기출 문항들, 그러니까 나오기는 늘 나오는데 학생 입장에서 사실은 저게 조금 글씨 조금 바뀌면 어려운 문항이 있습니다. 그 문항이 이제 어떤 문항이냐면요, 이 개념 확인 문항. 그래. 그냥 답을 내시오.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사실 학생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네요. 그러면 조금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답을 구하는 과정들은 대부분 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어진 그 풀이 방법들만 잘 익히고 있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 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개념 확인 문항이라는 건요, 이게 답이 있을까 없을까를 물어보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답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정말 이 내가 하고 있는 계산이 맞는 계산인지 아니면 틀린 계산인지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좀 공부 양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깊이가 조금 이제 얕다 그러면 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의학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뻔한 유형들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좀 개념 확인 문항들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까지는 아닌데요. 사실 학생들이 맞추기 조금 이제 어려운 느낌이라 좋은 문항들을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우선 이제 이번 연도에 좀 시험 양상이 조금 이제 많이 바뀌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하대학교는 그냥 재특 이게 수학을 보는 학교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다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특례 전형을 준비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약간 대부분의 유형서들이 있거든요. 약간 이론서들 말고 문제 유형서들에 있는 문항들이 대부분 그 정도 난이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시험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형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가형으로 바뀐다고 해도 크게 문제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적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문제 난이도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높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걱정을 안 하신다는 게 문제에 대한 걱정이지 사실은 문제가 쉽다는 거랑 이제 내가 당락을 결정짓는 거라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르다는 걸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크게 학교별 특징을 보이는 학교는 고려대학교랑 한양대학교 그리고 이제 아주대학교가 조금 학교별 특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학 계열을 전체적으로 그냥 이제 막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정말로 의학 계열을 조금 이제 골라서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아주대학교를 3군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인하대학교까지 4군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몇 가지는 이제 서류 전형을 쓰고 그리고 이제 몇 군데는 이제 GP를 보는 전형을 쓰신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셨다가 그리고 학교를 고르시는데 조금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 있다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감으로 작용합니다. 사실은 문제를 풀 줄 알면 사실 객관식 문제나 주관식 문제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어차피 이제 답이 딱 나오기 때문인데요. 조금 이제 불안한 학생들,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는 푸는데 약간 조금 찍어서 맞추는 느낌이 조금 이제 들어가 있는 학생들,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 학생들은 내가 내린 답이 답지, 그러니까 예문에 객관식 예문에 답이 있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괜찮은데 내가 내린 답이 좀 불확실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계산에 조금 이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분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답이 좀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과 미적분 같은 경우는 답이 조금 더 깔끔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조금 이제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이 전체적으로 좀 공통적인 유형이 조금 이제 없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유형 자체는 좀 지나고 나서 공부를 조금 더 이제 많이 하고 나면은 좀 그렇게 특별한 유형은 아닌데요. 한양대처럼 킬러 문항까지는 아닌데 공부를 조금 이제 양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주 보던 유형이 아니면 힘들어합니다. 뻔한 유형이면은 조금 숫자가 조금 더 복잡하다거나 식이 조금 복잡해도 풀 수 있는데
좀 보지 못했던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배웠던 것들을 잘 생각해서 풀면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아까 말씀드린 Z 같은 경우는 보통 단기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조금 이제 힘들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말씀드리면 학생이 좀 이제 좀 똘똘한 경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머리가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몇 개의 공식 가지고 충분히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학생들 같으면 고려대학교도 네, 괜찮습니다. 반대로 이제 한양대학교 같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출 문항들, 그러니까 좀 뻔한 유형들, 그러니까 항상 나오던 유형들, 그러니까 난이도 문제가 어렵다 쉽다는 관계없이 항상 나오던 문제 스타일들은 충분히 네, 연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실 의학 계열에서는 별로 차이가 이제 생기지 않고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 한 두세 문제를 얼마나 이제 잘 맞출까라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틀리라고 맞추는 이 두세 문제는 국내에 있는 일반적인 유형 책으로는 보통 이제 커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살짝 교과 과정에 살짝 이제 벗어나는 문제 스타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보통 유형 책들은 그러니까 특례 전형에 안 맞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은 보통은 없습니다. 네,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은 사실 이제 국내 기준 하면은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스타일 문제들이 보통은 조금 이제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라고 이제 보통은 칭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우선은 이제 특례 시험에서는 너무 이제 조금 난이도가 좀 지나치게 높고요. 그리고 확실히 학교에서 이제 내신 문제 스타일 같은 경우, 조금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내신 문제들 같은 경우는 조금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는 보통은 좀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려대학교 같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집을 조금 택해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니까 충분히 네, 좀 시간 투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본인이 노력을 조금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극복이 조금 이제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한양대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좀 킬러 문항을 조금 이제 연습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 같으면 좀 틀리라고 낸 문제, 조금 이것은 평소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은 모르면 못 푸는 문제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실 학생들이 조금 접근하기 조금 힘들어서 이런 것들은 따로 다른 수단을 통해서 조금 네,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학생들이 저게 이제 킬러 문항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못 푸는데 이게 어려워서 못 푸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도저히 혼자 능력으로 못하는 뭐 다른 뭔가를 알아야 되는 문항인지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한양대 킬러 문제들은 보통 다른 뭔가를 알고 있어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코칭을 그러니까 뭐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강의를 통해서든 따로 코칭을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먼저 기출 문항이 거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는 아닌데요. 뭐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많게 본다면 한 2분의 1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조금 뻔한 유형들, 항상 나오던 유형들, 문제 이제 글씨에서 숫자만 약간 바뀐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는 느낌을 조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가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시험 범위가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향을 유지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그 경향을 조금 따른다. 그래서 기출에 대한 복습을 조금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출에 대한 복습 중에서도 개념 확인 문항들, 이따가 이제 문제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급수의 뭐 수렴 발산의 진위 여부를 가린다거나, 혹은 미분 계수의 이제 정의에서의 참 거짓을 가린다거나, 아니면 뭐 극한에서 혹은 뭐 적분에서 뭐 참 거짓을 가리는 문항들,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이게 참이니 거짓말이니 필요 조건이니 충분 조건이니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스타일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변별력을 조금 가지는 문제라, 그러니까 의학계를 준비한다 그러면 그런 개념 확인 문항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네, 조금 이제 권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 개념 확인 문항도 조금 이제 애매한 게 보통 이제 뭐 수능 같으면 사실은 조금 이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수능 같으면 이 개념 확인 문항이 지금은 좀 덜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 내용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맞는데요. 사실 이제 수능에서 개념 확인 문항이 나오는 유형이 약간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주대학교에서 낸 이제 개념 확인 문항이랑은 살짝 조금 이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주로 이제 내는 쪽이 이제 수렴 발산 쪽에서 보통 이제 개념 확인 문항을 좀 내는 편인데요. 이 문항들은 그러니까 국내 기준에서 한 5년, 6년 네, 정도쯤 되는 모의고사 문제, 그러니까 수능 형태의 문제를 푸는 것을 네,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기출 문항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게 될까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작년도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기출 문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약간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까지는 아닌데요. 사실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노하우가 조금 이제 필요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다양한 유형을 조금 이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우선 fx가 아니라 ft고 적분 구간에 x가 붙어 있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분 구간에 x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학생들이 보면 적분 구간에 x가 붙어 있으면 대부분 미분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나면 미분을 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합니다. 그래서 저기 주어져 있는 함수를 x로 미분하게 되면은 fx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fx는 무게는 2의 x라고 이제 생깁니다. 뭐 나머지 상수들은 이제 다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이 이제 얻거나 주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약간 이제 연습이 조금 부족하면 여기 있는 식을 만나면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생각은 정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정적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리미트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 n분의 1도 붙어 있고 시그마도 붙어 있는데 fx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f에 그리고 또 쳐다보면은 여기 n을 여기다가 어쨌든 조금 뭐 엮게 되면은 그러니까 n분의 k에 관계되고 n분의 1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뭔가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는 어떠한 유형일까라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왠지 정적분으로 바꾸고 싶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얘들이 이제 정적분으로 바꾸게 되면은 n이 k, 그러니까 k도 n분의 k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 있는 2의 k제곱도 역시 2의 n분의 k제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n을 하나를 뜯어낼 수 있는데 이 n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기에는 조금 이제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두 번째 하는 생각은 시그마가 붙어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대체 이 시그마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시그마를 전개를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 있는 시그마를 전개를 한번 해보면 자, 2의 f1 그 다음 플러스 2의 제곱분의 f2 그 다음 플러스 2의 세제곱분의 f3 이렇게 계속 이제 더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 녀석을 어떻게 만들어내면 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풀이를 알고 나면 간단한데요. 이제 풀이를 알기 전에는 사실은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얘가 수열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수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녀석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우리가 x를 n처럼 생각하고요. fx라는 애를 an이라고 생각한다면 f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an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fx는 an이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n에 관한 식의 형태고 이 식을 쳐다보면 얘가 뭔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국내 기준에서는 이제 뭐 이 시험 자체는 이제 1학년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학 1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 점화식을 조금 다룰 줄 아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요 점화식을 푸는 게 이게 뭔가 점화식처럼 생겼다라고 이제 느낌을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조금 이제 양을 좀 많이 늘리면 뭔가 점화식처럼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점화식을 그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점화식을 푸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점화식을 푸는 과정을 생각을 내려고 그러면 사실은 조금 문제를 푸는 공부량이 조금 이제 많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풀이는 간단합니다. 자, 이 식을 이제 쳐다보고요. 자, 여기 있는 녀석을 같이 이제 쳐다보고 나면 왠지 모르게 2의 x에 관계되는 녀석으로 나누면 여기 있는 녀석이 될 것 같은데 생긴 게 약간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2의 x 플러스 1로 이 식을 나누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사실 이제 포인트는 얘로 나누어야겠다를 하는 게 사실은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요 녀석이 이제 문제가요. 요 녀석이 이 수열 파트가 국내 기준에서 조금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문제집들, 그러니까 국내 기준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유형서들에서는 얘를 이렇게 나누는 유형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보게 된다면 사실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Z 기준에서 이러한 나누는 유형들까지 책까지는 사실 이제 좀 너무 지나치게 조금 이제 많이 어려운 편이라 사실 그 책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그냥 고려대학교를 준비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떠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막 이런 내용들이 뭐 나오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뭐 안 나오고 내가 아는 유형이 나오기를 조금 사실은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의학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으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 내가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맞춰야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좀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수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수열 부분을 공부하면서 조금 특이한 형태의 점화식,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 조금 특이한 형태의 수열을 다룰 줄 아는 연습을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부들이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좀 뻔한 스타일의 문제 유형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명을 앉혀놓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우리 재택 시험을 준비해보자라고 이제 수업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루기엔 조금 이제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제 의학 계열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틀리라고 낸 문제, 교과 과정에는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잘 못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조금 이제 하는 연습을,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뭐 국내 기준에서 수학 1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연습을 해두셔야만, 그래야만 이제 의학 계열을 준비할 때 조금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눠보면요. 그러니까 2의 x 플러스 1에 f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뒤에 있는 이 녀석은 나누게 되면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여기 2가 붙어 있고요. 네, 문제에 2가 붙어 있고 여기도 이제 2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나누게 되면 2의 x분의 fx가 되고요. 이 녀석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요거는 바꾸고 나면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수열처럼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수열, 이 수열은 좀 다르게 그렇지만, 나누게 되면은, 요 녀석을 한 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 녀석을 한 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수열은 학생들이 이제 아는 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을 an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있는 녀석을 an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들은 학생들이 등차 수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첫 번째, 요 녀석, 2분의 이제 F1이라는 녀석은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A1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녀석은 A2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열의 등차 수열의 합에 해당하고요. 등차 수열의 합은 학생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별로 어려움 없이 일반항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시그마 써서 합을 계산하고 극한을 계산하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이 녀석이 D이기 때문에요. 초항을 모르는데요 라고 해도 사실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초항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 D 공차만 찾으면 그 다음은 극한 값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요 녀석을 보고요. 자, 요 녀석을 보고 문제에서 원하는 녀석을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요 생각을 하는데 이걸로 먼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얘가 그러니까 미적분 파트를 열심히 공부해봐도 늘지 않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수학 1에 있는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 지금은 첩사가 조금 축소되어서 사실은 문제집에서 잘 다루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녀석들을 치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고려대에서는 조금 문제 난이도를 이제 높이면서 조금 유형을 조금 이제 어렵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본인이 그 의학 계열을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의학계를 지원하시는 분들이겠는데요. 의학계를 지원할 때는 평소에 이제 다른 챕터들을 공부할 때 조금 엮어낼 만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재특도 그렇지만 사실 시험 문제가 30문항이 안 되면 사실 한 챕터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한 챕터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다 어려운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평이한 문제랑 그리고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를 내려 그러면 문제 난이도를 확 높이는 방법은 사실 이제 특례 전형에서는 문제 난이도를 확 높이면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확 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못 풀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보통 이제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다른 챕터랑,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조금 다른 챕터랑, 그리고 뭐 작년 같으면 고대에서는 뭐 약수, 그러니까 4의 배수를 판별한다거나 9의 배수를 판단하는 문제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을 살짝 엮어내면은 변별이 생기기 때문에 고대를 준비하시면, 그리고 의학계를 준비하실 때는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다른 챕터, 그러니까 뭐 수학 내에서의 챕터들 사이에 연관성을 조금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한 문항.
얘도 이제 작년 고려대학교 기출 문제인데요. 얘는 생각보다 이제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만나면 조금 생뚱맞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 푼다기보다는 그 시험 문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조금 이제 당황스러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문제를 쳐다보면요. 학생들이 이제 주로 재특을 준비하다 보면 역함수가 나와 있고 정적분이 있으면 보통 역함수의 정적분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함수의 정적분이라고 하면 어떠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누가 fx의 역함수를 정적분을 하라. fx의 역함수를 fa에서부터 fb까지 정적분을 하시오라는 식을 만나면 fa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이 값이 fa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이 fb가 되고 역함수의 정적분은 이쪽 방향 y 방향에서 바라보는 이 부분의 넓이가 요 녀석이군요 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하면서 유형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역함수의 정적분은 원래 이 부분 fx를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를 빼서 어찌저찌 해서 이 부분 넓이를 우리가 역함수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통 이제 푸는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렸지 뭐 인하대학교라던가 보통 이제 아주대학교 그리고 뭐 경희대학교에서 가끔 이제 나오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게 이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학 계열에서는 크게 염두에 안 두셔도 되는 당연히 이제 맞춰야 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잠깐 다시 보시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gx를 구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 앞에 x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x가 묻혀있지 않다라고 하면 fx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0,0을 지나고 그리고 1,2를 지나는 어떠한 함수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x가 붙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gx, fx의 역함수를 정적분한 경우는 이 부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x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공식만 외웠던 학생들 같으면 사실은 조금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를 더 이제 추가를 하자면요. 역함수의 정적분은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면 원칙적으로는 치환적분입니다. 치환적분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원래 이제 역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방법을 해서 푸는데 역함수 식을 계산할 수 있으면 역함수를 구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보통은 치환적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까 이제 기본 정석 문제, 그러니까 그림을 이용해서 뭔가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은 학생들이 익숙하지만 조금 이제 어려워진 역함수 문제는 치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이렇게 치환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학생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치환적분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그럼 이 문제는 크게 어려움 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치환적분을 할 거는 당연히 여기 gx라는 녀석을 치환하는데요. 역함수는 x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좀 귀찮기 때문에 정적분에는 문자의 위치를 x를 y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어서 y로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환할 것은 보면은 왠지 모르게 얘를 치환하고 싶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gy라는 녀석을 다시 x라고 치환하고요. 그러면 원래 g가 f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y는 fx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범위도 바꿔주고요. 그리고 격분 변수도 바꿔주기 위해서 이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 g'y 물론 얘를 미분해도 괜찮습니다. g'y는 dx 그리고 dy라고 적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얘를 이제 고쳐보면요. y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처음에 이제 fx를 보시면 0이고요. 위에 2가 되게 하는 값은 1이고 y라는 값은 fx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gy를 x라고 두기로 했고요. 그리고 dy를 바꿔주면 dy는 g 프라임 y 분의 1 d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녀석이 하나가 더 있네요. 그렇죠? g 프라임 y분의 1인데 g 프라임 y분의 1은 이제 학생들이 이 녀석이 f 프라임 x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얘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평소에 공부량이 조금 부족하면 얘를 만나면 이거 왠지 모르게 부분적분 같은 느낌도 조금 듭니다. 그렇죠? fx 뭐 이렇게 되어 있고 x가 들어있죠. 그렇죠? 근데 얘를 뭐 부분적분을 하거나 뭐 치환적분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fx의 식을 우리가 자, 이 문제의 시작은
역함수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원래 fx로 바꾸기 때문에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x이기 때문에 얘는 fx에다 그냥 x의 세제곱 플러스 x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f'x에는 3x의 제곱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요 적분 안에 들어있는 적분 함수는 어차피 그냥 x에 대한 다항식이라 그 다음 전개한 다음에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계산 자체는 길진 않습니다. 아까 전에 요 전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계산 자체는 그렇게 이제 뭐 많은 뭐 연습을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우선 시작이 역함수의 정적분인데 기본 타입을 조금 벗어나고 있으니까 치워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가 저기 있는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1로 적분하기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대입해서 적분하면 되겠다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함수의 정적분을 사실 이제 뭐 x가 붙어 있다고 해도 얘를 이제 그림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푸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특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굳이 이제 권한한 내용은 아니니까 네. 이런 것들도 조금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뭐 챕터 자체를 따지자면 역함수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역함수의 정적분을 공부할 때 좀 뻔한 유형들, 아까 이제 유형서에 있는 뻔한 유형들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유형들을 이래저래 만나보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애매한 게 사실은 여기 좀 양도 조금 많고요. 그리고 시험에 뭐가 잘 나올지도 모르고 이 부분이 심화되는데 아 이게 조금 이제 얘처럼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풀 수 있는 유형인지 아니면 얘가 아니면 정말 그냥 계산이 복잡한 문제고 그냥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지는 사실 학생들이 조금 구분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이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느낌이라 네, 문제집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이론적으로 조금 복합적으로 네, 조금 이제 보시는 것을 네,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문제를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아주대학교 이제 기출문제인데요. 아주대학교는 이렇게 생긴 기출문제를 네, 이제 최근 2년간 이제 매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씩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실어놓은 이유는요. 약간 이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사실 이제 객관식이긴 합니다. 아주대학교는 아까 객관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객관식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이 기응 니은 그러니까 참 거짓을 가리는 문제가 학생들이 입장에서 힘든 게 그러니까 이 문항이 예를 들어 한 개만 왔다 그러면 얘가 yes 아니면 no기 때문에 그 찍는다고 해도 맞출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문항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맞출 확률이 이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서 계속 이제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확실한 녀석들을 몇 개를 찾을 수 있으면 네, 그러면 조금 다르게 풀 수는 있기는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사실은 뭐 이런 녀석들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요 가조건에 이제 의대를 가는 학생들 같으면 기억 조건은 의대를 가는 학생들 같으면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얘는 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다는 네, 너무 이제 뻔한 유형이라 얘는 이제 충분히 기본적인 이론에 속합니다. 대신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 녀석이 지금 문제입니다. 급수 n분의 1은 그렇죠. n분의 1을 계속 더한 게 수렴한다. 물론 이제 틀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틀렸다라는 게 사실은 요 녀석의 그 영명제 an의 극한값이 0이라면 시그마 뭐 한 대까지 an의 극한 그러니까 이 녀석이 수렴하니라는 문제. 어떠한 명제의 영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고 해서 이 녀석이 참은 아니다라는 것에 반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 이제 외우곤 있어야 되는 유형입니다만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참 거짓을 가리는 문제를 거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얘가 국내 기준에서 한 5년 정도 전에 유행하던 스타일이라 지금은 거의 다루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문제집들도 잘 없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아주대학교가 그냥 이제 좀 지나간 이유 말씀드리면 아주대학교는 조금 문제가 조금 자기들 좀 마음대로 내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수능 트렌드라든가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이제 모집 요강에 가형을 따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사실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질 것 같고 예상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옛날부터 조금 자기들 내고 싶은 대로 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018학년도 문제를 보시면 이제 그 행률이 있는데요. 사실 국내 시험 범위에서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트렌드를 늦게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국내 학생들은 이제 행렬을 배우지 않고 배우지 않아서 안 배우는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재특에서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좀 잘 일어나고 자기들 내고 싶은 대로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연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진 않지만 챕터 자체가 이제 미적분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나올 유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냈던 문제들을 조금 이제 내는 편이고, 그러니까 기니디 문제를
그러니까 변별력 있는 문제로, 그러니까 의대 같으면 이 문제를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는 조금 어려운 스타일을 내고 그게 이제 기니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이제 깊게 공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요 녀석이 이제 지금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저게 발산한다는 것을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례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그마, 예를 들어 그러면 n의 제곱분의 1은 얘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조금 더 하자면 루트 n분의 1이라는 녀석은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라는 이런 것들까지 한번 증명을 해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수렴하고 얘는 이제 발산을 하는데요. 얘가 이제 증명하기도 조금 이제 까다롭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문제 푸는 데만 익숙하다 보니까 참 거짓을 물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T급 같은 경우는 얘가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별로 어려운 유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요 녀석도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얘가 이제 2회차, 그러니까 2019학년도랑 2020학년도 나오고 있는데요. 얘가 이제 위치를 살짝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기 2라고 적는다거나 아니면 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가 아니라 R이 -1 이상 1 이하로 적는다거나 문제에 살짝 조금 변형을 조금 가하는 그런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풀 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그러니까 이 문항 자체는요, 이 니은 조건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얘도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 문형 스타일은, 그러니까 아주대학교를 준비하시면 특히 수열의 극한이랑 그 다음 급수의 참 거짓 문제는 따로 꼭 반드시 메꿔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스타일을 좀 이제 잘 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미적분에서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 파트, 그러니까 참 거짓을 가리기 좀 내기 좋은 파트가 뭐 구분구조법 챕터라든가 아니면 미분계수의 정의 파트라든가 아니면 그 곡선의 길이 같이 그냥 학생들이 그냥 공식만 외우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조금 정의를 물어보면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따로 아주대학교를 준비하시면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양대 이제 킬러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조금 이제 애매한 영역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얘가 이제 교과정에 살짝 이제 밖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적분은 학생들이 거의 만점은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좀 외워야 하는 스타일이고요. 얘는 제일 먼저 적분 구간이 -1에서부터 1까지인 녀석을 -1에서부터 0까지인 거랑 그 다음 0에서부터 1까지인 것으로 분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대체 이제 이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데요. 사실 얘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야 풀리기 때문에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접근하기에는 20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라 저기에 어떠한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답을 보면은 저기에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 거기 내가 찾고자 하는 20그림이 거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어떻게 발견하면 되나요? 라는 게 조금 이제 애매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적분 킬러 문제가 나오면 얘는 그냥 적분하는 법을 반쯤은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얘가 이렇게 나눠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기 2의 x 플러스 1분의 1을 적분을 해야겠구나 라는 게 하나 걸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4-x의 제곱 4-x의 제곱분의 1의 적분을 해야겠구나 라는 이 두 가지에서 이렇게 나눠야겠다라는 단서를 얻으면 됩니다. 먼저 이 녀석은 생긴 걸 쳐다보면요, 우함수기 때문에 -1에서부터 1까지의 적분을 반으로 쪼개도 괜찮습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이 녀석은요, 이게 그냥 그대로 두면 적분이 되지 않는 함수입니다. 이 녀석이 적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적분을 할 때 1-2의 x 플러스 1분의 1로 2의 x로 바꿔서 적분을 합니다. 그쵸? 이렇게 이제 바꿔서 적분을 할 때, 요 치환을 한번 하게 되면, 이 녀석을 부호를 바꾸는 과정을 치환을 한번 하게 되면, 이 녀석이 다시 이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이 녀석을 적분하는 연습이 조금 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함수기 함수. 얘는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쵸? 요 두 개 적분하는 연습만 하면, 쪼갠 다음에 이 녀석을 부호를 반대 방향으로 치환을 하면은, 그 다음 계산은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번에 한양대를 분석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린 내용이라 그 강의를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세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자,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맞추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요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유형이 이제 아쉽게도
이게 교과 과정에서 조금 정말로 애매합니다. 이게 이런 형태로 바꿔서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문제집에 없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있기는 한데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론적으로 얘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거는 그 삼각치환 같은 조금 교과적이 조금 없는 유형이라 얘는 어쩔 수 없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맞추려 그러면 뻔한 유형들을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 이제 조금 없는 유형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으나 모르면 못 푸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수능 그림 찾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맞추시려 그러면 이건 조금 이제 따로 좀 이런 부분들만 따로 이제 메모를 해두시거나 조금 기억을 해두시거나 뭐 아니면 조금 이런 유형들만 따로 조금 모아서 공부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학생들이 하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한 영역이긴 합니다. 학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녀석은요. 요 녀석은 이제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접근하려고 보니까 우함수, 기함수를 쓰게 생겼고 얘는 왠지 모르게 우함수처럼 생겼죠. 그렇죠? 얘가 우함수니까 나눠서 접근하면 되겠다. 그 다음 계산은 이제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킬러 문제들이 조금 이제 문제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각 의학 계열을 준비할 때 한양대학교는 이 킬러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맞추면 될까? 그러니까 이 킬러 문제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접근 같으면 뭐 사인 제곱분의 1을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사인분의 1을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사인 세제곱을 접근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상하함수 같은 경우도 사실 접근에서는 해보지 않으면 조금 이제 어려운 유형들, 접근하기 어려운 유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을 어떻게 다룰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맞춰서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을 어떻게 맞춰서 의학 계열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공부를 조금 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요. 하셔가지고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만 정리드리면 고려대학교는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조금 이제 심화되어서 내는 편. 그러니까 뭐 그냥 과정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챕터랑 조금 엮는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좀 잘 모를 것 같은 부분들을 조금 내는 편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채우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공부량을 조금 많이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 다른 영역과의 연관성 그리고 심화에 관계되는 거 그러니까 Z에 나올 만한 정도의 심화 문제들은 조금 이제 건드려 주시는 거를 조금 권하고요. 그리고 한양대 같으면 어느 챕터든 그렇지만 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같으면 킬러 문제들 유형이 조금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인분의 1,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코시컨트를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사인 제곱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충분히 어렵지는 않으나 정리가 가능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따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대학교랑 인하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교 자체가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대랑 고려대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라 그러니까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의학 계열 같으면 한두 문제 때문에 이제 당락이 교정되기 때문에 꼭 이제 한두 문제. 그러니까 아주대학교 같으면 뭐 조금 이제 개념 확인 문제들, 참거짓을 가리는 문제. 그리고 뭐 보면은 이제 조금 수식을 조금 세워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같으면은 그냥 그림을 주면 좋을 거 가지고 꼭 이제 문제를 열심히 해석해가지고 식을 세워서 풀도록 이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 조금 틀릴 것 같은 학생들이 조금 잘 틀리고 좀 개념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을 조금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봐두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학교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라 크게 뭐 이번에 바뀐다고 해도 크게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사실 이제 시험이 쉽다고 내가 100점 맞는다면 괜찮은데요. 내가 예를 들어 한 개 틀렸다라고 해도 합격한다고 조금 이제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쉬우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합격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 좀 뻔한 유형들 좀 안 틀리고 시간 내로 풀고 오답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풀고 열심히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키워두시면 그러니까 인하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